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8월 29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인접 지자체를 연결하는 5개 광역 노선과 시내버스 7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광역 노선의 신설안으로는 세종과 대전의 중심을 급행으로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 세종 M버스가 9월 10일 개통 예정으로 세종 M버스는 기존 대광이 M버스에 급행 개념을 도입하되 세종터미널, 반석역 등을 추가하여 시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BRT 노선 소외 지역인 고운, 다정, 세롬동과 대전 반석역을 최단 시간으로 직결하는 1003번을 9월 1일 개통할 예정으로 이 노선은 조치원역과 오송역을 잇는 최초의 우리시 노선이자 광역 BRT 소외 지역인 신도시 서부지역과 반석역을 최단 기간으로 직결하는 일명 역세권 노선입니다. 신도심과 공주를 연결하는 BRT 노선은 26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오는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시 3사 생활권과 국제과학 비즈니스, 신세계백화점, 현대아울렛 등 대전의 상업지구를 경유하는 1001번 노선이 지난해 8월부터 운행 중입니다. 또한 지난 3일부터는 세종시 모든 생활권을 거쳐 정주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등을 지나는 B7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시내버스 7개 노선 신설안으로는 6생활권 신규 입주에 따라 BRT와 인근 학군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내부 순환 노선 271번도 신설했습니다. 4생활권 공동 캠퍼스 개교, 지식산업단지 내 기업의 지속적 입주에 대응하고 지편동 새나루 마을 등 신설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273번도 신설했습니다. 기존 버스 노선 부재 지역과 중심 상권을 연결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담동, 수변상가, 방곡동,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세종정부청사, 세종충남대병원 등 주요 거점을 잇는 272번을 신설하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테마 노선 확충을 위해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이응다리, 박물관 단지 등 세종시 관광 명소를 순환하는 관광특화 노선 274번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주요 도서관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75번을 신설, 각 생활권을 연결했습니다. 한편 24년 8월 조치원 연동 부강과 터미널 직행으로 도심권 연계를 강화시켜주는 18번 버스를 개통한 바 있고 세종시 동과 서 4생활권과 1생활권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여 생활권 간 교류를 강화하는 224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노선 개편은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요금 정책인 이응패스와 함께 높은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시정 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 세종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정 모니터단과 함께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활동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6기 시정 모니터단은 정책 현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정을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 체감형 시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미래박물관 도시, 정원 관광 선도도시, 최첨단 스마트도시 등 시 5대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또 시민을 위한 이응패스 도입,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2027 충청권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3대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책 모니터단은 이응패스에 대한 기대와 조치원 복숭아 축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 등
시장 현장의 반응을 전하고 향후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6월 고운동 금남면 두만리 일대에서 구조한 흰뺨 검둥오리 8마리의 치료를 마무리하고 29일 오전 11시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앞에서 자연으로 방생했습니다. 흰뺨 검둥오리는 전국에서 흔히 번식하는 유일한 여름 오리면서 텃새로 올해 세종에서만 5건, 총 29마리가 구조됐습니다. 흰뺨 검둥오리 8마리는 지난 6월 부화했지만 주변 인공구조물로 인해 고립돼 어미를 잃은 채 발견, 신고됐습니다. 시는 새끼 오리들을 신속히 구조해 충남 예산군 소재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치료를 의뢰해 이후 적절한 치료와 재활 관리를 꾸준히 진행해 이번에 성공적으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도시, 하천, 농지 등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보유한 도농복합도시로 야생동물의 발견 사례가 많은 만큼 성공적인 방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야생동물 보호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약을 맺고 구조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총 296개 채의 야생동물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7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 공단과 장애인 체육회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의 이해와 실종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단은 이날 교육이 있기 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체육회와 실종아동 수색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센터 내 실종 발생 상황에 대비한 실종아동 조기 발견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세종시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세종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초빙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발달장애의 이해, 발달장애인 현황 및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실종 사례 및 대처 방법 등 발달장애인이 공단 운영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웠습니다. 조소연 이사장은 공단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이용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직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학교지원본부는 2024년 하반기 어린이 모래 놀이터와 우레탄 바닥재 소독 지원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환경보건법에 명시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는 토양 기생충, 이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독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학교지원본부는 세종시 관내 117개 학교에 설치된 144개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일괄로 소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모래놀이터 소독은 표면 이물질 제거, 모래 뒤집기, 고온 스팀 살균 소독, 놀이터 평탄화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후 담당자가 모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기생충 검출 여부를 의뢰하며 불합격 모래 놀이터에 대해서는 재소독을 실시하여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우레탄 바닥재 소독은 고온 수증기를 사용한 살균 작업 과정과 놀이터 내 놀이기구 위생 소독 작업 과정을 거쳐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